시험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길이 없을까. 그래서 찾은 것이 대안학교였습니다. 네. 그 두 아이를 모두 이 대안학교로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 선택들을 했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책임질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선택했으니까.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그 두 아이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그 길을 아주 행복해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아이는 미디어 아트라는 걸 해요. 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영화를 또 찍어요. 네.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끼리 농담을 합니다. 그 DNA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자기들의 잘못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어떤 억압과 강요로부터 자신들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혹시 말이죠, 변호사님. 그런 결정,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한 후회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오히려 예. 우리나라에 많은 또 이 전 세계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현재 그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네. 저는요, 이 모든 이 교육학의 교과서를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학 입시 교육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게 해라. 이렇게 쓴 교과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어째 이날 이 수많은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강요를 당해야 됩니까? 네. 교과서의 맨 첫 번째 장을 보면 다 전부 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자, 이번에 밴쿠버의 젊은 영웅들이 온 국민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까? 김연아 선수, 모태범 선수, 이상화 선수 다 보세요. 자신들은 빙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개발해서 그걸 찾아서 그 길을 갔어요. 박지성 선수는 어떻고 박세희 신지혜 선수는 어떻습니까? 꼭 체육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과학의 재주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글쓰기의 재주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말하는 데 재주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일찍부터 그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인데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죠. 이 나라는 아주 토탈리, 아주 총체적으로 기성세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금 제가 뭐랄까 좀 다른 의견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동계올림픽의 영웅들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과연 그들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그 길로 갔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너 이거 해라라고 해서 그 길로 갔을까요? 그건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예. 처음에 부모가 권고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축구도 시켜보았다가 골프도 시켜보았다가 스케이트도 시켜보고 말이죠. 그러다가 왠지 모르게 나와 맞다라고 느껴진 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들이 벌써 수년 동안을 그걸 계속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My way.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적어도 그 정도의 단계에 간다고 한다면 그건 자신이 하기 싫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예. 그렇게 패도 자기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못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공부를 학생들한테 시켜보아야겠다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게 될 그 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들의 행복은 과연 어디 갈까라는 생각도 들게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소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할까라고 네. 하는 어떤 작은 또 문제가 나오지 우리 왕 않겠습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맞춤형 교육하기가 어렵다라고 예. 한다면 그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해야죠. 이 나라의 기성세대가 예. 교사나 학부모나 정부나 교육부나 나서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어렵죠. 그런데요, 저에게 뭐 오늘 방송에서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1, 2년부터 연구한 게 있습니다. 뭐죠?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에 전국에 2,0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연령적으로 볼 때 10대 후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20대가 된단 말이죠. 2,000개 고등학교에 간판을 전부 갈아치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무슨 우면산이면 우면산 고등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죠. 예.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이제 문과 이과도 다 있고 말이죠.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면산 고등학교의 간판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요? 하느냐? 우면산 수학고등학교, 우면산 골프고등학교, 우면산 무슨 글쓰기 고등학교. 이렇게 다 다양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뷔페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고등학교처럼 쫙 이렇게 이 특성을 살려서 다양성이 있는.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예.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전문계 고등학교. 네. 전문계 고등학교는 전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예. 하는 건데 그리고 예체능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 한 150여 개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무슨 요리 고등학교, 무슨 골프 고등학교 있네. 우리나라 골프 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하나 한평 있고 부산에 있어요. 네. 그 유명한 신지혜 선수가 한평 골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이렇게 150여 개가 있는데 저희 주장은 뭐냐?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모든 고등학교를 다 간판을 그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네. 예체능 고등학교도 뭐 예능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만 할 거 없어요. 뭐 바이올린 고등학교 만들어도 되고요. 첼로 고등학교 만들어도 되고 50명짜리, 100명짜리 학교 만들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꽃가꾸기를 좋아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만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제도의 정말 이 혁명 같은 일인데 이걸 성공한다면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 지구상의 근대 교육이 시작한 이후에 모든 고등학교 또의 학생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마그네틱교, 마이스터교, 또 우리로 말하는 특성화고 이런 것인데 그건 네. 특수한 몇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 게